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NCS와 관련된 실전 토크 나누는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현장에서는 NCS 과연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을까요?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 모시고 정말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사팀 창의 인재실의 이웅현 연구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방송 출연은 경험 있으신가요? 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광이고요. 네. 예. 오늘 아주 잘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저기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개인적으로 되시면 좋겠지만 예.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오늘 역할이 중요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시기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꿈과 희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셔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만 모신 게 아닙니다. 실제 NCS를 활용해서 취업을 한 이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셔봤는데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NCS 채용 제도를 통해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임동하 사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다운 뭔가 네. 패기가 느껴지는데 예. 제가 맞게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온 자리만큼 최대한 많은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월부터 임용이 됐으니까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요. 예.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연차? 연차는 아니고 네. 이제 사실 같은 근무직이기 때문에 말씀 케미도 잘 될 것 같고 해서 네,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 케미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분들만 NCS 채용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지원군이자 또 저의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NCS 경력지도개발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한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어디? 네, 선혜 씨 얼굴 보니까 확 느껴지는데. 고맙습니다. 네, 기분 네. 좋게 시작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기반 채용에 대해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스펙 너머 능력으로 NCS 실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취업 준비생 7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잃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진짜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64.4%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돈, 자존심, 인간관계, 시간, 꿈, 청춘, 열정 이런 것들 잃어버렸다.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조사 결과인데 자, 임동하 사원, 예. 얼마 전까지 취준생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예. 어때요, 이런 결과? 사실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잃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떨어질 때마다 좀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자신감을 잃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임동하 사원은 얼마나 취업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되게 소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요.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저는 됐지만 안 된 친구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대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된 거 아닌가요? 네.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빨리 된 편이긴 해서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친구들한테 가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운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당연한 따른다.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도 있으니까 어떤 노력했는지 좀 오늘 들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뭘 잃어버렸나 했더니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저 역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자신감에 관련된 부분도 자신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를 합니다. 자존감.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자꾸 채우려고는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비교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기 뭐 지금 순위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네. 내용을 저희가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진짜 뭐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커서 하지만 가능성,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좀 진득하니 좀 그 마라톤 뛰는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임동아 사원, 그 연구원처럼 좋은 결과 뭐 1년 안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임동아 사원은 개인적으로 1위 자신감부터 2위 돈, 3위 자존심, 4위 시간, 5위 인간관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한 1년 사이에 잃어버렸던 게 뭐 같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통계처럼 자신감을 제일 많이 잃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이거 취업을 할 능력이 안 되나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네. 자신감이 사실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네. 자꾸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예.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떨어짐을 즐기려고 해보시진 않아요. 그게 말이 쉽죠. 네. 어떻게 그래요? 뭐 저 역시도 뭐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냥 기본 저희 때도 한 39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입사 지원서를. 네,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 하지만 저희 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또 부분.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즐기려고 하는 친구들이 취업을 좀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임동아 그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그렇게 조금 그 목표를 이루지 않았나 이런 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나 힘든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현실이 힘드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즐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넘어지기 전에 적당히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여쭤볼게요. 예.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잖아요. 예, 몸담고 두 분께서 몸담고 계신 곳이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농업 과학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기술, 그러니까 우수한 기술들을 현장에 실용화하는 일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술 사업화 분야,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창조 농업 분야, 그리고 그 농자재나 농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 분석 검정 분야, 그리고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한 그 종자 사업 분야 이렇게 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010년 공공기관이 지정됐고 그 이후에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지금 2014년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했고요. 최근에 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저희들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농업 쪽에 사실은 예, 우리가 예. 흔히 알기로 좀 이미 사양 길에 접어들어서 예, 예. 꽤 오래된 그런 분야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지원이 많은 편인가요? 관심이 많은가요? 최근 들어서 그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걸 저도 체감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농업이 그만큼 기본적이고 그 이런 그 2차 산업, 3차 산업에 가려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그 국민적인 인식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블루 오션인 걸로 많이 그 인식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그만큼 할 일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요한 아, 부분이 네. 요즘에 키워드가 6차 산업이죠. 예, 육차 맞습니다. 산업이죠. 예, 그 중간에 핵심 포인트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이쪽에서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예. 그걸 실용화. 예. 저도 실용화의 그 단어가 딱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우리 기관 중에도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예. 곳이 있구나. 그래서 뭐 제 주위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현업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쪽으로 다시 또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배워서 지금 또 다시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도
넥스트 웨이 다음 넥스트 웨이는 이쪽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그런 어떤 기관이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부분을- 유망한. 네, 맞습니다. 유망하다고 그래서 보시고. 저는 그 지금 연구원님 임동아 연구원이 너무 부러워요. 왜요? 네, 그쪽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기회가 또 되기 때문에. 이러다 분야 네.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임동아 사원도 NCS 채용 기반으로 지금 채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1월에 입사를 네, 한 이번 1월에 건가요? 입사했습니다. 그렇죠. 1월에 네. 입사했으면 NCS 기반 채용이 연구원님 올해로 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도입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해서 2번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예. 임동아 사원이 하반기 채용됐을 채용으로 때는 하반기 예, 예. 2번 했군요. 예. 어때요? 도입해 보시니까 소감을 듣고 싶어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설립 초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는 분들은 이미 인력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을 사업화하고 마케팅하는 그게 실용화하는 인력을 주로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채용할 때 이제 뭐 그런 직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주로 이제 저희는 발표 면접을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발표 면접을 하고 NCS를 도입하면서 처음엔 좀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재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그 직무를 그 NCS 분류 체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구조화하시고. 점이 예, 그게 저희도 익숙치도 않고 그리고 뭐 이제 면접관 와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익숙치는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막상 2회에 걸쳐서 지금 해보시니까 예, 예. 어떠세요? 잘 도입했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일단은 사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이렇게 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직무 능력을 검증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발표 면접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NCS 도구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좀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좀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NCS 채용을 잘 도입했다, 예, 예. 못 도입했다 예. 이런 검증은 사실 옆에 나와 있는 임동아 사원 아, 같은 그렇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좀 평가가 네네.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옆에 있는 아. 임동아 사원.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곤란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이렇게 제가 네. 예, 방송이라서 좀 이렇게 버벅대가지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임동아 사원의 그 나이 또래 때 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나는 이렇게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후배지만 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문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작점에 있는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인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아젠다를 놓고 굉장히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실용화 단계에서 NCS를 활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그 우리나라의 6차 산업 그리고 농촌에 관련된 그 인프라가 앞으로 정말 밝다 이런 어떤 부분이 느껴지네. 이 두 분만으로. 네, 이 두 분만 봐도. 우리 네. 미래는 밝다. 아, 그렇죠. 저도 밝다. 느꼈습니다. 네네. 네, 한숨 빛을 느꼈는데 네. 자 선생님께 또 여쭤볼게요. 면접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발표 면접, 네네. 그렇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NCS적으로 네네. 채용 문화적으로 인재를 좀 거르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발표 면접 도입하는 곳이 많은가요? 그렇죠. 발표 면접은 그냥 저희가 이제 사기업에서 그러니까 PT 면접이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고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용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딱 놓고 보게 되면 그건 시장에 맞춰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기를 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어떤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경영적인 사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그 발표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서식화시키거나 이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도식화된 걸 핵심을 뽑아내서 발표하는 거는 그거는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NCS 안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저도 뭐 지금 우리
그 농업기술 뭐 실용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님이 예, 예. 발표 신입사원들 뽑을 예, 예. 때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좀 보시고 그러나요? 예, 제가 다 보진 못하고요. 어. 근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분위기 아, 궁금하고. 저도 네. 입사할 때 발표 면접을 진행을 했던 네, 네.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음. 그때 이제 손에도 진땀 나고 뭐 등에도 그렇죠. 땀이 나고 뭐 그냥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아. 그런 분들이 또 아. 대부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소질과 그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의욕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 가능성은 그만큼 높을 겁니다. 면접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누가 봐도 좀 정이 가고 저 네. 친구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 친구 학교 어디 나왔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진정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묻어나는 친구에게는 무언가 다른 후각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 부분이 감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또 실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연하게 조금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연성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유연성이 나오려면 그 연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연하게 넘어가거든요. 그 유연함이 어떻게 보게 되면 면접의 핵심 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건데 어떻게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준비가 된 모습이 보이면 뭔가 원석을 발견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 원석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실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임동환 사원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하신 건데 면접 때 얘기 듣고 싶어요. 어땠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더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아직도 들거든요. 약간 아직도? 아쉬운 마음? 통과를 했는데도? 예, 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니까. 네. 어땠길래요? 뭘 못했어요? 저는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약간 제가 나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담긴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약간 어색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스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네. 좀 공개해 주세요. 족보라고 하죠, 문화인이. 네. 족보 공개? 네.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원하게 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인사팀이다 보니까 직무에 관한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네. 과연 인사 업무를 할 때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는가 가치. 예,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 이런 네. 질문은 사실 꼭 NCS가 도입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인사하는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그게. 그래요? 예, 이게 왜 우리 기관에 지원을 했고 이 핵심 업무에 이 직무에 왜 지원을 했느냐. 본인이 그냥 뭐 소위 그렇잖아요.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친구들 걸러낼 수 있는 질문은 지금 저기 임동화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를 했느냐, 고민을 조금 더 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고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는 지금 임동화 그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목매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진정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연구원님, NCS 적용 이전과 이후에 네, 면접이 좀 이런 게 달라졌다,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큰 거는 기존에 이제 그 면접을 진행할 때 이제 그 면접위원들께서
그 이제 면접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뭐 이런 배경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나 그런 소양에 대한 검증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면접위원분들께 의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NCS를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좀 어떤 직무 능력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죠. 그걸 소위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좀 더 직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NCS 도입 전에는 예. 예를 들면 면접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만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랬단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이죠? 아, 저희가- 의존을 했다라는 말씀이. 예, 네. 저희가 그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 뭔가 그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사실 좀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어. 근데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거였다면, 자유롭게 했다는 건 예,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들. 예,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요게 좀 궁금하면 그걸 물어보기도 예, 하고 예. 물론 면접관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한 질문이었겠지만 예. 어쨌든 그게 정해진 거 없이 좀 자유로웠단 말씀이시죠? 예,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질문 내용까지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군요. NCS 도입하고 나서는 필수적인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를 미리 합니다.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서 이제 물론 그 면접위원분들의 이제 자유로운 질문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네. 그렇게 뭐 유연하게 진행하는 거는 그 전과 동일하고요. 예. 그렇다면 그거군요. 이 직무에 정말 적합한 인재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만큼은 꼭 정하고 그렇군요. 연구하고 예. 정해서 예. 면접에 임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임동아 사원의 합격 스토리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할까, 뭐 행정학과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명칭은 다르긴 한데 그렇죠.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처음에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몇 월 며칠까지 지원서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봤죠? 근데 확인을 했겠죠. 아, NCS 기반 채용이라고 거기 나와 있었겠죠. 예. 네. 보고 나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막 엄청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NCS가 이제 막 도입되는 그런 한 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산이 많이 됐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도입한 기관과 도입을 안 한 기관들이 있었는데 네. 약간 뭐 직무 기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스스로도 이제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방식. 바뀐 예. 거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요. 기회라고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임동아 그 연구원 네. 같은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NCS 채용에서 합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존 거에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변화에 소위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그 환경에서 지금 노출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잘 그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능력은 일단 임동아 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으로 갔어도 임동아 사원에게는 뭐 S, 오케이, 인질세. 뭐 S,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가장 그 가점 요인을 좀 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풍기는 그런 어떤 부분도 그렇고 또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그 인사 노무에 관련된 그리고 NCS 채용의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NCS를 만든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없애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학부에서 배웠었던 그러한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무단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연동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깊이를 조금 고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저기 이용은 네, 예. 연구는 연구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말씀 이야기가 저도 맞나요? 공감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어쨌든 능력을 떠나서 어쨌든 임동아 연구원보다는 네. 좀 더 이제 일을 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NCS 채용을 하면서 저도 이제 경험이 길진 않지만 물론 NCS가 주로 작년부터 많이 도입이 네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NCS 도입하고 나서 좀 좋아진 점이라고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서류 전형부터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받아보면 그냥 그러니까 내 직무와 내 소질과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묻지마 지원.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NCS 도입 전에는 그거를 입사 지원서를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이제 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일일이 검토하시면서 아, 우리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가 아닌가를 다 그거를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NCS 도입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요소별로 골라지기 때문에 이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아, 우리 직무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들을 더 고르기가 수월해졌다.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 예. 아, 또 그런 생각을 할 예.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응시자 입장에서도 그 직무 기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직무구나라고 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모르고 맞습니다.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응시자 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사소통 두 분 잘 되시나요? 의사소통이 잘 되죠. 잘 되는 걸로. 네, 네. 저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자, 임동아 사원한테 또 질문을 할 텐데 네. 이 많은 지원자들이 NCS 직무기술서 보고 네. 또 이렇게 지원서를 쓸 때 내가 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네.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많이들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사람마다 이제 네, 다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동안 했던 인턴 경험이나 아. 아니면 제가 이제 군 시절에 네. 운 좋게 행정병을 하게 됐었는데 아. 이제 그때 경험들을 제가 좀 나름 재미있게 풀었어서 그 직무에 알맞게 쓴 게 아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당연히 했다가 아니라 좀 재미있게 풀었었다고요? 아니 물론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을 한 거긴데 기반으로, 네 거기서 좀 더 지금 살짝 당황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혹시 뭐 그 임동아 연구원의 그 페이퍼가 좀 기억나시나요? 이용현. 아, 제가 네네. 기억나는 거는 이제 발표 자료, 네네. 최종 면접 때 발표 자료를 한번, 직무 면접 때 발표 네네. 자료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취업이 그냥 취업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이제 뭐 인터넷 떠도는 수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짜집게 하는 게 보통의 이제 제가 볼 때 다 그렇죠. 그렇진 네, 않지만 맞습니다. 고민이 좀 적은 부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좀 입사 지원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게 그렇죠. 아쉬웠는데 임동아 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들을 그래서 자기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그 제안을 지원했다. 했다는 게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임동아 사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에 그렇죠. 관련된 부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왜 그렇군요. 붙었지? 막 이런 부분. 근데 하지만 그 뭐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또 부분이 있는데요. 딱 보면 될 법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요소들을 뭐 선배 사원이 이용현 연구원님께서 딱 집어 주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어떤 그렇군요. 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취준생분들께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해서 그렇지. 근데 또 제가 뽑은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네. 네. 예, 예. 연구원님 어쨌든 이제 두 번 NCS를 예, 기반으로 한 채용을 실시했고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점점 더 보완이 되고 좀 예, 예. 나아질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점이 좀 힘드셨고 어떤 예.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느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NCS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뭐 직무 기술서나 이런 것들로 응시자와 의사소통을 한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만큼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응시자 입장에서는 좀 잘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정의하는 데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직무 능력을 저희한테 적합하게끔 더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은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NCS 제도 여담이지만 네. NCS 제도 도입하고 나서 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뭐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경력직이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 위주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평균 연령이 입사 높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33세였습니다. 신입사원 평균 예, 예, 연령이요? 예.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조금
높아요. 높은 편이긴 예, 예, 예. 한데 예. 33이면 예. 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스펙, 고학력 내지는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길었었는데 네. NCS를 도입하고 나서는 저희가 29살이었거든요. 30대 미만으로. 작년 아. 그 입사 그 평균 나이가 젊어졌네요. 예, 예. 그 역동적. 그만큼 이제 뭐 불필요한 스펙이나 이런 거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도 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느껴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젊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행동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드네요. 확 오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무조건 어린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임동아 사원. 네. 그러면 일단 NCS 준비를 물론 자신감이 넘쳤고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보통 좀 당황스러우니까 새로운 제도니까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여러 네. 가지 새로운 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시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시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거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을 때는 이제 NCS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지들이나 아니면 유명 포털 사이트를 이제 검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이제 준비하는 카페 같은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게 좀 더 약간 집약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스터디로 했었고요. 뭐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터디 추천하고 싶으세요? 지금 NCS 기반 채용 준비하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스터디를 추천하는데 진짜 준비를 한다면 NCS를 기반해서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CS를 기반해서? 네. 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 공공기관은 뭐 거의 대부분 했고 이제 많은 기업들도 도입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매를 먼저 맞아야 잘 알듯이 뭐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반 그냥 취업 스터디가 아니라 네. NCS 채용 기반으로 한 철저한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임동아 사원의 경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직무기술서 뭐 다 보고 이렇게 써서 냈단 말이죠. 지원서를. 거기서 어떤 걸 주로 보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채용 진행할 때 크게 4가지를 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교육 사항, 그리고 자격 사항, 그리고 경력 사항, 경험 사항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경력이나 경험들은 사실은 그 채용에 입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직무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면 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핵심은 직무입니다. 직무라는 건 사실 맞습니다. 아는데 네, 네.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방법. 방법은 뭐 우리가 그 임동아 연구원께서 말씀하시지만 학창 네. 시절 하면서 뭐 특별히 다른 친구들과 두드러진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본인이? 저는 그렇게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인턴이랑 네, 군대 네. 생활 얘기했었다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인턴하고 군대 남학생들 군대 다 가잖아요. 네. 인턴 할 수 있으면 네. 모두 다 자기가 지원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의 그 관심도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지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나만이 경험했었던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경험했었던 아주 작은 실행했었던 일들이 내가 현업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어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 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포지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뭐 그 스터디 이야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스터디를 하는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모든 활동 중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자신을 네. 알라.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예, 네. 결론은 너 자신을 알아야지만 기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목표치라든지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연구원님 실제로 정말 예. 아주 거창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창 시절에 예.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좀 해석이 있어야 될 것 해석.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들, 공통적인 경험들은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느냐를 발견하는 건 사실 그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네. 몫이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기에 대한 고찰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고민을 녹여서 한다면 그 많이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취준생분들, 취업준비생분들 중에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급 많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어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나? 예를 들면 뭐 예. 전공자가 아니면 예. 혹시 지원도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인력 구성은 다양합니다. 네. 이제 뭐 인문 계열뿐만 아니라 경상 계열 그리고 뭐 공학 계열들도 계시고요. 이제 뭐